유산을 기대하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기대하지 마라. 이건 사실 정답 같긴 한데, 네. 받을 수 있는 건 예. 받아야 되고, 우리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우리 네. 그 현사님은 네네. 유산 받을 게 좀 있나요? 저는 조금은 미리 받아갖고 날렸습니다. 아, 받으셨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대단한 유산이 아니라, 아, 예, 예.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제 상속된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한참 이제 뭐 소랑설레 있다가 네네네. 조금 액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 조금 날렸습니까? 아이고 깔끔하게 주시를 했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집에는 유산은 없고요. 네네. 우산은 많습니다. 우산은. 근데 유산은 없어요. 유산은 없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살 때 일이에요. 아파트에 살 때 여자들끼리는 애들이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니고 그러면 아줌마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유치원 엄마들끼리. 맞아요. 특히 같은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그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어. 여성의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애들 나이 기준으로 같이 어울려요. 5명, 6명 어울리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무리에 오다 보면 이 조직들이 아줌마들이 파워들이 크잖아요. 그쵸. 다 이제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이 쫙 이렇게 맨파워가 돼가지고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맨날 놉니다. 그럼 나는 아침에 출근했다 오면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남자는. 그런데 이게 아내는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당신 이렇게, 성격을 내가 보기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좀 친화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스타일인데, 당신은 그러지도 않잖아. 근데 왜 이렇게 친해졌어? 그랬더니, 유치원 아줌마들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러면 나도 좀 동네 사람들 더 친하게 지내게. 우리 그러면 그 유치원 아줌마들만 모이지 말고, 남자들도 좀 같이 좀 불러줘라. 그랬더니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했더니 남자들이 몇 명이 동의를 했어요. 한두 명은 안 나오고. 그래서 한 5명의 남자와 한 6, 7명의 여성이 치킨집에서 이렇게 모였다. 단지 앞에 있는 치킨집을 거의 이제 다 빌린다시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인원이면. 그래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은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테크 쪽의 얘기가 좀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제가 거의 사회를 보는 입장이었고, 4명의 남자들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제가 이제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한 2명 정도가,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기는 거의 욜로 같은 스타일로 얘기해요. 겨울에는 스키장 가고, 여름에는 바닷가 여행 가고, 가을에 가고, 이런 얘기를, 자기 그런 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겠네. 우리는 못 갔는데, 참, 대단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잘 버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몇 번 만나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매 해마다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저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름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 아파트에 이사 올 때부터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줬어요. 결혼할 때도 보태줬대.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저 이번에 이사 가는데 좀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1, 2천만 원씩 이렇게 빌려줘. 준대요. 그런 기대에 사니까. 부모님이 좀 잘 사니까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건물 한 채를 갖고 있거든요. 큰 건물 아니면 다가구 정도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근데 한편 이렇게 좋겠다. 저렇게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열심히 안 사라질 거거든. 맞아요. 본인 스스로 한번 제가 제 생각에는 그 1,000만 원도 안 모아봤을 거예요. 살면서 저축해서 1,000만 원 정도도 안 모아봤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못 모아본 사람은 1억도 못 모으거든요. 그게 종잣돈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 벌릴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결국은 그게 다 말라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나중에 그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걸 물려받아서 다른 데에서 재테크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나?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데 역설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부모님처럼 그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데에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네요. 결국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좋다. 저는 아예 선언을 했거든요, 부모님하고. 네네. 아예 내가 자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아예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저 지키기 위해 저는 19살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고, 저 부모님 역시도 저한테 주지 않으셨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약속을 어긴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지만 저는 다시 받고 싶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니래도 부모님 살고 있는 집과 논이 조금 있는데 그건 어차피 누나 주면 되니까 저는 끝까지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저축하면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는 기대 심리가 생기겠죠. 당연히 난 외아들이니까. 그렇죠.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유산을 받을 거라는 전제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열심히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저건 절대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저건 안 받을 거야 라는 전제로 판을 짜야지, 그렇지 않고 거꾸로 난 그걸 받으면 그럼 돌아가시면 내가 저게 오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전제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건 부모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신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부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라도 좀 받았어 봐. 그 과정 중에. 그러면 에이 도와줬네. 에이 뭐 받아 부자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게 그런 거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고 저희가 더 오히려 자랑스러워지는 거니까